빌보드 핫백 10주 연속 1위 방탄소년단. 런던 올림픽 폐막식 무대에도 등장한 원디렉션. 자타공인 팝의 여왕 비욘세. 이 가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소절만 들어도 알 법한 메가 히트곡을 탄생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래미 어워드로부터 방탄소년단에 더해서 이렇게 유명한 해외 아티스트들까지. 대체 그래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말 제64회 그래미 어워드 후보 발표식에서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Butter by BTS. 후보에 오른 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이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과 국내 언론, 심지어 해외 언론에서까지 축하보다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미에는 제너럴 필즈라고 불리는 4개의 본상 부문, 그리고 하위 부문이 있는데요. 그중 본상이 아닌 하위 부문의 후보로 올랐기 때문이에요. 최고로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는데 그래도 후보에 올랐다니까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요. 올해 미국 3대 대중음악상 중 이미 2곳에서 대상을 휩쓴 상황. 그런데 그래미에서는 대상인 본상에 후보로조차 오르지 못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이번 그래미가 홀대한 가수의 사례로 방탄소년단을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은데요. 사실 그래미는 비욘세, 원디렉션, 더 위켄드 같이 유명한 해외 가수들에게도 콧대를 세웠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 가수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래미답지 못하다는 것이라는데요. 그래미는 지금까지 시상 결과를 통해 선호하는 가수와 음악, 그러니까 그래미다움의 기준을 드러내왔습니다. 백인 아티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중치를 준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많고요. 고전적인 음악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컨트리, R&B, 소울, 미국 역사와 함께 해온 이런 장르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백인 아티스트, 그리고 미국의 주류 음악 장르여야 한다는 건데 이 때문인지 유색인종이나 힙합 장르는 후보에서 아예 배제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가수 비욘세는 그래미에서 2번째로 많은 상을 휩쓸었지만 정작 본상은 단 한 번밖에 받지 못했고요. 더 위켄드는 심지어 빌보드 차트 90주 1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도 그 어떤 부문의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주류 음악에 뿌리를 둔 백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나 아들에게 상을 몰아준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2019년 흑인 힙합 가수가 본상을 수상하는 등 인종과 장르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도 대부분 수상은 결국 그래미다운 가수들에게 돌아가면서 그저 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방탄소년단 역시 이런 인종과 장르라는 장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하지만 방탄소년단에게는 하나의 장벽이 더 존재합니다. 바로 아이돌 그룹이라는 정체성인데요. 사실 그래미는 아이돌 그룹에 유난히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에도 대중성과 음악성 모두를 인정받은 아이돌 그룹이 있었지만 63년의 그래미 역사상 단 한 그룹도 그래미 본상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스가 밀레니엄 앨범으로 본상 부문에 올라가는 데만 그치고 결국 상은 타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밀레니엄은 이제 보이그룹 역사에 이렇게 좋은 명반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거든요. 그래미는 가수들이 작곡 작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이돌 그룹은 기획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특성상 참여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배제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네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미가 섣부르게 아이돌을 일반화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어왔어요. 기획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참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진 앨범조차 여전히 후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앨범들이 대중성과 음악성 역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래미가 아이돌 그룹을 과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논란이 더욱 커졌죠. 또 곡 참여도와 별개로 대중음악 시상식이면서 대중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던 음악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방탄소년단은 노래를 직접 만드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미가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방탄소년단에게 상을 주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대중성과 음악성을 인정받은 데다가 지금까지 직접 노래를 만들어왔고 이번에 후보로 오른 버터 역시 리더 RM이 참여했지만요. 아이돌 그룹이 지금까지 받아온 편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시각이 대부분이죠. 물론 편견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전 노래들보다 버터에서 방탄소년단의 참여 비중이 줄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가수 본인의 메시지 역시 중요시하는 그래미에게 버터는 방탄소년단만의 메시지가 없는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을 겨냥한 노래로 보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워터 같은 경우는 팬데믹 상황을 위로하는 힐링송이죠. 근데 이게 그래미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에게는 이벤트 싱글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인종이든 장르든 또 아이돌 그룹이냐 아니냐든 간에 대중들이 그래미 어워드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생충에게 최고의 상인 작품상을 내준 아카데미 시상식과는 대조되는 행보인 거죠. 그래서인지 더 위켄드가 후보에 오르지 못했던 지난해 그래미 어워드는 사상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래미 축을 머쓱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미국 내 시상식인 그래미에 다양성과 대중성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하지 못한다고 해서 방탄소년단과 다른 가수들의 성과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세계적인 대중음악 시상식으로서 권위를 온전히 누리면서 정작 대중들이 그 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갸우뚱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그 권위는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아휴, 방탄소년단이 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나랑 무슨 like butter 나나나나